네, 이번에는 상품 등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수값을 입력하면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필수값 위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을 등록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기본 정보라는 곳에서 노출 사이트라는 거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노출 사이트를 보면요. 등록 안 함이라고 적혀져 있고 왼쪽에 옥션, G마켓, 지구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옥션과 G마켓의 회원 가입을 각각 진행을 해주셔야지 저처럼 노출 사이트가 옥션, G마켓 두 곳 다 보여지는 거고요. 자, G마켓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 지구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상품을 등록하실 때 특정 조건들을 이제 우리가 맞춰주시면 우리는 지구라는 사이트에도 같이 한꺼번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지구 가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베이에듀 사이트 들어오시면 지구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노출 사이트가 다 세 가지 곳에 한꺼번에 등록하실 분들은 옥션 따로 가입해 주시고 G마켓 따로 가입해 주시고요. 지구의 경우에는 G마켓 가입하신 후에 지구 사이트를 한 번 더 가입해 주시면 저처럼 노출 사이트가 동시에 세 곳에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등록으로 G마켓, 옥션, 지구에 내 상품이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출 사이트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종류 보면 일반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일 배송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등록하는 거는 물류 서비스 상품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록이니까요. 일반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ESN 카테고리 한번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ESN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때 우리는 카테고리를 총 3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ESN 카테고리 한 번, 옥션 카테고리 한 번, G마켓 지구 카테고리 한 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 ESM이라는 곳에 카테고리명 검색 부분에 우리가 키워드를 넣어 주시거나 아래쪽에 있는 W부터 하나씩 설정을 해 주시면요. ESN 카테고리가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옥션과 G마켓의 카테고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티셔츠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티셔츠라고 키워드를 넣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티셔츠 관련된 ESN 카테고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카테고리를 먼저 하나 선택해 주시면 자, 옥션과 G마켓에 있는 카테고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됐어요. 자, 이때 각각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해 볼게요. 자, 여성 의류 티셔츠, 라운드넥 티셔츠라는 카테고리를 옥션과 G마켓에 각각 설정을 했어요. 자, 설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옥션 한번 하시고요. G마켓 한번 꼭 해주세요. 보통 여기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옥션에서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G마켓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설정을 다 하고 나면 아래쪽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카테고리 이용료 13%. 카테고리 이용료 13%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랑 다른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면 이 카테고리 이용료라는 부분에 10%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9%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 달라요. 자, 이 카테고리 이용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G마켓과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물건을 등록할 때 이제 따로 등록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데요. 대신 판매가 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바로 이 카테고리 이용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할 때는 따로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 이 물건이 하나 판매가 됐을 때 10,000원의 13%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가 판매가 됐어요.
10,000원에 대한 13%, 1,300원을 G마켓 또는 옥션 측에 지불하고요. 우리 판매자님들은 8,700원을 정산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마켓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옥션 이용료 안내라고 적혀져 있고요. 또는 G마켓 이용료 안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각각 카테고리 수수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디는 13%, 어디는 7%, 9%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요. 자, 이 카테고리라는 거는 한 번 설정하게 되면 수정을 하실 수가 없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카테고리를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이 카테고리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새로 상품을 다시 등록하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ESN 브랜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마다 우리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 있고요. 브랜드가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자, 브랜드가 있는 상품일 경우에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판매하는 그 브랜드명을 여기에 검색해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브랜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브랜드가 있는 상품일 경우 브랜드를 설정해 주시면요, 브랜드를 설정하지 않은 상품들보다 좀 더 상위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은 브랜드를 넣어주시고요. 자, 만약에 찾는 브랜드가 없으신 경우에는요, ESN 플러스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우리 문의하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브랜드 생성 요청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는 브랜드를 입력해 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보기 많은 집이라는 브랜드를 입력했는데요. 자, 이 브랜드를 입력하면 고객들이 이제 구매하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꺽쇠가루에 이렇게 보기 많은 집이라는 브랜드가 입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를 입력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상품명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품명.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들이 유아우비를 찾으러 옥션 사이트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유아우비라고 키워드를 딱 검색을 했어요. 자,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 지금 여기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요 우비 제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우비 제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상품명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상품명에,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판매자의 상품명에는 아델라 방수 잘 돼요라고 상품명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이 아델라라는 이름인 건데요. 아델라라는 제품인데요. 자, 이 아델라라는 제품의 이름은 판매자만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 물건이 아델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키워드를 유아우비, 아동우비, 또는 어린이 우비, 레인코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실 때는 내가 아는 키워드보다는 우리 다른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키워드를 요 상품명에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품명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필수값인 검색용 상품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용 상품명 부분을 보면 검색용 상품명은 등록 이후 수정 불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상품명을 한번 설정하게 되면요, 우리 검색용 상품명은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명을 작성하실 때, 자, 검색용 상품명을 작성하실 때는요, 좀 신중하게 상품명을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키워드를 넣어주실 때는 상품 고유의 정보, 속성값들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프로모션 상품명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 보여요. 자, 이 프로모션형 상품명을 보면요, 자, 상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용 상품명 부분에 여성 티셔츠라고 적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 부분에 사은품 증정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넣었더니 자, 오른쪽에 이 바이트 숫자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키워드를 넣을 때 자, 최대 50바이트까지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주셔서 우리가 상품명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자, 검색용 상품명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은요, 수정이 계속 가능해요. 자, 제가 예시로 지금 자, 사은품 증정이라고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자, 우리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을 봤을 때 자, 요 프로모션용 상품명에 사은품 증정이라고 키워드를 넣었어요. 만약에 제가 요 사은품 증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용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은품 증정이라고 키워드를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살 때 티셔츠 사은품 이렇게 검색하면 요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나는 계속 물건을 판매할 때 사은품을 계속 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들이 내 물건을 찾을 때 여성 티셔츠라고 검색하지 또는 티셔츠라고 검색하지 사은품 티셔츠라고 검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는요, 프로모션용 상품명에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키워드는 검색용 상품명에, 그리고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검색용 상품명에 넣어주시고요. 자, 고객이 검색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추후에 변동이 있는 그런 키워드는 프로모션용 상품명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브랜드명을 넣고요, 검색용 프로모션용 상품명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때 이 상품명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꺽쇠가로 보기 많은 집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그 부분은 브랜드명을 입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기 많은 집 미니각 티슈 250매 24개 화장지 부드러요 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상품명 부분인데요. 자, 우리 고객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상품명을 봤을 때는 어디까지가 검색용이고 어디까지가 프로모션용 상품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눈에는요, 자, 우리가 상품명을 입력할 때는 빨간 줄, 초록 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고객들이 이 페이지를 볼 때는요, 그냥 한 줄로 쭉 다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냥 우리는 요 앞쪽에 있는 게 검색용 상품명이고 뒤쪽에 있는 키워드는 프로모션용 상품명이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을 뿐 고객 페이지에서는 똑같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명을 입력하실 때 이런 부분들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 기간 한번 볼게요. 자, 판매 기간 부분을 보면 별 표시가 없어요. 자, 별 표시가 없다라는 거는요, 선택적인 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판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90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고정적으로 90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많은 이제 판매자님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90일까지만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나요? 네, 90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판매자님들은 계속 물건을 판매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겠죠. 자, 90일까지만 물건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판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판매회원님들이 추후에 기간 연장이라는 걸 하셔가지고요, 계속 이 페이지에 있는 물건을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등록하실 때는 90일까지만 설정이 가능하고 추후에 우리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우리 판매 가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가격 부분을 보면 오른쪽에 사이트별 설정 온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옥션과 G마켓 지구의 금액을 다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물건을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 사이트별마다 다른 가격을 설정 원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가격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판매 가격이 고객 페이지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을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생각하고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의 공급가, 그리고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 화장지라는 카테고리에 우리 수수료를 또 생각해 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 또 무료 배송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면 요 17,900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배송비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 부수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판매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건을 판매할 때 판매자 부담 할인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설정한 상품과 설정하지 않은 상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이 판매자 부담 할인이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가격만 보여지게 돼요. 14,900원이라고 이렇게 가격만 보여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걸 설정하게 되면요, 이렇게 10% 쫙 긋고 얼마 할인되어져 있는 금액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퍼센트가 되어져 있는 이런 경우는 판매자가 판매자 부담 할인을 설정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 설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자, 우리는 옥션과 G마켓의 각각 판매자 부담 할인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정액은 우리 이제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원, 2,000원, 100원, 500원 이렇게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률은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센트로 하실 때는요. 최대 판매가 대비 70%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우리는 최대 70%, 7,000원까지 할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설정을 원하면 요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걸 설정할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정산되는 이 금액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판매자 부담 할인을 설정하실 때 최대 70%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정산되는 금액 이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제가 이제 여기 워드를 하나 띄워 놓을게요. 자, 10,000원이라고 잘 보이시나요?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최대 70%, 즉 7,000원을 고객들에게 할인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7,000원을 할인을 받게 되면 고객들은 이 물건을 3,000원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정산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수수료 13%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티셔츠 수수료가 13%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 13%인 물건을 그냥 판매 하나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는데 수수료가 13%면 자, 판매자님들이 정산받는 금액은 1,300원을 제외하고 8,700원이 되겠죠. 자, 근데 10,000원짜리 수수료는 똑같고요.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는데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에 정산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경우에 어떤 것들을 많이 헷갈리시냐면 이 13%라는 수수료를 10,000원이라는 비용에서 수수료를 설정할 건지 또는 3,000원에서 수수료가 설정이 될 건지를 많이 고민하세요. 자, 고민할 필요 없고요. 항상 수수료는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수수료가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매자님들이 수수료가 13%인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자 부담 할인을 70% 설정했을 때 얼마 이제 정산받는지 한번 볼게요. 자, 최초 금액 10,000원이었고요. 자, 7,000원이라는 판매자 부담 할인 내가 원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7,000원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300원인가요? 1,300원인가요? 300원이 아니죠? 13%에 3,000원인가요? 10,000원에 13%인가요? 자, 10,000원에 13%입니다. 1,300원이 빠져요. 자, 우리가 요 금액 7,000원과 1,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 판매자가 정산받는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1,700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걸 정산할 때는 최초 설정한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왜 이거는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설정된 거야? 라고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지금 예전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픈마켓 초창기에는요, 고객이 구매한 가격에서 수수료를 설정을 했었어요. 즉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예시로 보여드리면 10,000원에서 수수료를 차감했던 게 아니라 3,000원이라는 비용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시절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10,000원짜리 물건을 갑자기 판매자가 20,000원으로 올려요. 그래서 50% 할인한다라고 깎아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거 50% 할인하고 있네 하고 물건을 구매하겠죠. 자, 또 다른 판매자도 마찬가지로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올려서요, 할인을 해요. 자,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나 원래 가격에 물건을 판매했는데 똑같은 금액 이제 고객들을 할인하는 줄 아네? 그리고 나는 수수료가 더 저렴해지네? 라고 하면서 모든 판매자가 원래 가격보다 다 비싸게 올려서 할인하는 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나섭니다. 자, 너네 오픈마켓 때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라고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는 게 정산이 될 때는 최초 설정한 가격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자 부담 할인 정산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주문 옵션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주문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물건을 사러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아우비라고 한번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자, 이런 물건을 사러 들어갑니다. 자, 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값들이 있겠죠. 색상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값들이 바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하는 값을 주문 옵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문 옵션이라는 게요, 상품 등록 2.0에서는 설정이 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설정이 되지 않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의류라든지 가방, 자파, 주얼리, 시계 등등은 뭐 신발 같은 경우에 235, 225, 255 이렇게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필요하고 색상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이 필요한 상품들은 주문 옵션이라는 설정을 가능하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물건들 중에서 예를 들면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요. 주문 옵션이 필요 없는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들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주문 옵션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품들은 주문 옵션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주문 옵션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어떻게 아냐면요.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이 주문 옵션 부분에 가보는 거예요. 이때 주문 옵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사용해야 합니다 버튼이 클릭되지 않으면 그 카테고리는 주문 옵션이 사용이 불가능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문 옵션 사용이 가능한 카테고리이다. 그러면 주문 옵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용해야 합니다. 요 설정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주문 옵션 사용해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사용할 수 있는 주문 옵션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제가 티셔츠라는 카테고리를 설정하니까요. 주문 옵션 설정되는 값들이 색상과 사이즈가 나왔어요.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는 사이즈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카테고리는 색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조합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색상을 먼저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우측 상단 왼쪽에 요 라디오 버튼 있죠? 요 버튼 체크박스 클릭해 주셔서요. 내가 선택할 색상들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추가하기 버튼 입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찾는 색상 값들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직접 입력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직접 입력 부분에 색상들을 컴마로 나열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색상들을 입력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을 입력하고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색상과 사이즈를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 부분에 있는 체크박스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사이즈를 쭉 선택해 주시고 추가하기 버튼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값들이 입력이 돼요. 내가 이제 쭉 입력한 값들이 입력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통 끝내고 그냥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별 표시 일부러 넣어놨어요. 자, 저장이라는 버튼을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저장 버튼 입력해 주시고 요 화면이 나타나야지만 우리 판매 회원님들이 추후에 주문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상품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내가 뭐 주문 옵션이 뭐 없거나 뭐 내가 이 상품이 빠졌어요. 사이즈가. 그러면 여기서 해당 상품 선택해서 삭제하실 수 있고요. 내가 재고 수량을 입력하는 경우는 여기 우측 상단에 재고 수량 설정 또는 내가 이 정렬 순서를 바꾸고 싶다. 스몰 사이즈가 뭐 맨 위로 올라오게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정렬 순서 변경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내가 이 순서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 주시고 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문 옵션이라는 부분은 별 표시가 없어요. 자, 그럼 선택적인 부분이죠. 내가 주문 옵션이 필요하면 입력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따로 입력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문 옵션이 설정이 되면 고객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고객은 이 상품을 살 때 사이즈를 또는 색상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 재고 수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재고 수량을 입력할 때 주문 옵션을 이미 설정한 분들이라면 이 재고 수량을 따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문 옵션이 있는 상품은 이 주문 옵션 페이지에서 재고 수량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력이 되지가 않아요.
단, 단품으로 상품을 등록하신 분들은 이 재고 수량 부분에서 재고 수량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옥션과 G마켓의 재고 수량을 각각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부분을 설정하지 않았다 하시면 그냥 최대값 99,999개로 입력이 되고 있어요. 자, 재고 수량 부분도 필수값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경우에 입력해 주시고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재고 수량이 필수값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물건이 재고가 1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재고 수량을 10으로 넣었어요. G마켓에서 물건이 하나가 나가고요. 뭐 11번가 또는 네이버 이런 곳에서 물건이 또 나갔어요. 자, 다른 마켓에서도 물건이 판매가 됐는데 G마켓 옥션의 이 재고 수량에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 물건이 판매가 되면 재고 수량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매자님들은요, 이 재고 수량 부분을 최대값으로 놓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최대 구매 허용 수량은요, 내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뭐 좀 제한을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판매자님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많이 판매하길 원하는데 간혹 우리 G마켓과 옥션에 이런 딜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100원 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한 아이디당 100원, 한 아이디에만 100원을 주는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제한하는 그런 경우에 이 최대 구매 허용 수량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량이라든지 허용 수량 내가 설정 원하면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은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설정 원하시는 경우에는 설정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내가 드리는 상품에 대한 사은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증 정보가 필요한 상품일 경우에는요, 우리가 인증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그리고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에 상세 페이지에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상세 페이지 안에 이미 이런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표기하신 분들은 안전인증 정보 부분에 상세 설명 별도 표기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상세 설명 별도 표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산지 부분을 보면 우리 원산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곳으로 보여질 거예요. 자, 이때 국산, 수입산 또는 국산을 선택하면 강원도 또는 속초시 이렇게 세부 설정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부 지역까지 각각 설정해 주시고 만약에 복수 원산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복수 원산지의 경우를 체크해 주세요 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원산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원산지 부분이 별 표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식품일 경우에는요,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우리 식품이 국산 제품인지 수입산 제품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죠. 자, 원산지 부분이 특정 카테고리에 따라서 필수값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품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일반적인 경우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지만 상품을 등록할 때 특정 카테고리는요, 이런 부분들이 별 표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는 반드시 필수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 필수 값들은 무조건 입력해 주신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계는 이제 노출 정보인데요. 자, 노출 정보의 첫 번째가 상품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상품 이미지 우리 어디 부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상품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품 이미지는 우리 사이즈를 반드시, 그리고 용량, 그리고 파일 형식을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 사이즈는 1000 곱하기 1000픽셀 이상, 그리고 용량은 2MB 이하, 그리고 JPG, PNG 파일 파일 형식만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가 이제 필요하실 때는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이미지 등록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등록하실 때 주의사항은 상품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상품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보이기보다는 하나의 상품, 한 명의 모델로 구성된 상품들만 입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배경이 좀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지 깔끔하게 우리 상품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배경은 흰색으로 한 개의 상품, 한 명의 모델로 구성된 상품을 사진으로 이미지를 등록해 주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상품인데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 이런 상품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상품들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추가 이미지는 최대 14개까지 더 입력하실 수가 있어서요. 우리는 총 15개의 이미지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등록 값인 기본 이미지 한 장은 무조건 입력해 주시고요. 추가 이미지는 필요하신 경우에 더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상세 설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세 설명 부분에 자, 별 표시 국문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질 텐데요. 자, 이때 이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베이 에디터라는 창이 하나 열리게 돼요. 자, 이 이베이 에디터라는 창이 오픈이 되면요,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 안에서 내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꾸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에디터는 자, 우리 상품 등록 2.0에서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이라든지 PC라든지 태블릿 등등에서 이제 태블릿 이런 PC들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형으로 이제 상품 페이지가 나타나게 돼요. 보통 모바일 같은 경우에 우리 글씨 텍스트가 작아가지고 좀 안 보여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요, 어디에서든 최적화된 페이지를 고객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베이 에디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에디터를 오픈을 하면 자, 먼저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 상자는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어떻게 글씨를 쓰면 이 글씨 크기를 크게 하고 뭐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할 수 있고요. 또는 글씨를 굵게 또는 뭐 우리가 뭐 기호 등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 도구 상자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 이미지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이미지 상자, 그리고 도형을 넣을 수 있는 도형 상자, 그리고 표, 구분선, 동영상을 입력할 수 있는 각각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예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잠깐 이제 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에디터로 만든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지금 여기 텍스트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고요, 텍스트가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요, 텍스트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예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쉽게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품 정보 고시 한번 볼게요. 자, 상품 정보 고시는 우리 상품군들을 쭉 선택해 주시면 자, 내가 어떤 상품군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 목록 값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의류를 선택하면 뭐 제품 소재가 나오고요. 내가 식품을 선택하면 뭐 중량이 나오고요. 내가 어떤 상품군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자, 우리 이 목록 값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판매자님들이 판매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 상품 정보 고시는
다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 소재라든지 뭐 치수 이런 내용들을 다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 빈칸들을 쭉 채워주실 때 좀 칸이 모자라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 안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요 상품 정보 고시에는요, 상세 설명 참조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빈칸으로 남겨주지 마시고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입력하신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참조라고 반드시 입력을 다 빈칸 없이 해주셔야지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 고시 반드시 다 입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송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송 정보에서 먼저 발송 정책이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발송 정책은 옥션과 G마켓이 각각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발송 정책은 G마켓과 옥션이 모두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발송 정책이 있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품을 보면요, 14시 이전 주문 시 오늘 출발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12시 이전에, 14시 이전에 이 물건을 구매를 하면 오늘 발송된다라는 거를 고객이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설정이 지금 발송 정책이라는 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 발송 정책 관리에서 우리는 발송 정책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당일 발송도 있고요, 순차 발송도 있고요, 요청일 발송, 뭐 주문 제작 발송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이 발송 정책 중에 우리 상품 특성에 맞게, 내 상품에 맞게 우리 발송 정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설정이 다 완료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저장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하실 때 내 상품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 옥션과 G마켓을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송 방법 한번 볼게요. 자, 배송 방법 보면요, 택배 소포 등기, 화물 배달, 판매자 직배송. 자, 나의 배송 방법에 맞는 배송 방법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택배 소포 등기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자, 택배세 선택해 주시고, 자, 거래하는 택배사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출하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출하지가 입력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출하지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본 출하지라든지 방문 수령지, 그리고 반품 주소 등을 우리가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라든지 도서상간 지방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또 붙어요. 뭐 3,000원 또는 뭐 5,000원 이렇게 추가 비용이 붙게 되는데요. 그 비용도 우리가 배송비 설정, 요 출하지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금액을 추가 입력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송비 설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묶음 배송비 고정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템플릿 신규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자, 배송비 종류를 선택해 줍니다. 무료 배송할지, 유료 배송할지, 조건부 무료 배송할지 나의 배송비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배송비 설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반품 정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품 정보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그대로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주소를 바꿔야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판매자 주소록 버튼 클릭해 주시고, 그래서 주소 입력해 주시고 반품 교환 설정 시 우리 택배사 선택해 주시고요. 반품 교환 배송비는 편도 기준으로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쭉 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면 자, 우리 필수값이 없어요. 그쵸? 자, 우리는 선택적인 값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노출 정보까지만 입력하고 바로 상품 등록하셔도 돼요. 근데 선택적인 부분에서 내가 입력해야 되는 값들이 남아 있다면 마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자 관리 코드의 경우에는 내가 관리하기 조금 더 편리하게 쉽게 하시는 경우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단위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커튼이나 뭐 유리 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들은 단위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런 경우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예약 판매 설정하실 분들은 뭐 옥션의 경우에만 설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유효일과 제조일자는 유아동 화장품, 식품업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입력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구매 불가 제품인지, 그리고 뭐 예,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 과세인지 면세 상품인지 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판매 여부도 내가 진행하지 않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체크박스 표시해 주시면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도록 막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정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가격 비교 사이트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G마켓과 옥션 물건들이 G마켓 옥션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다나를 통해서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애누리닷컴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우리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옥션 G마켓 상품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우리 상품이 보여지게끔 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바로 상품 등록하실 때 가격 비교 사이트 상품 등록 여부에 등록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 사이트에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내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 사이트에 보여지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우리 상품은 G마켓과 옥션에서만 상품이 보여지게 돼요. 자,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거면 등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자,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물건이 판매가 되면 수수료 2%가 추가적으로 더 지불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적용 안 하게 되면 그런 추가 비용은 따로 지불하지 않아요. G마켓과 옥션에서만 노출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쿠폰 적용 여부에 내가 적용 원하면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G마켓은 무조건 적용해도 됩니다. 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 뭐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우리 마켓에서 하는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쿠폰 주는 그런 이벤트들, 내가 지원 할인을 설정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용해도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적용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적용하지 마세요로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추가 정보까지 입력을 해줬고요.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면 우리는 고객 혜택 광고 영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고객 혜택 서비스 옥션의 특별 할인, 판매자 지급 스마일 캐시, 나눔 쇼핑이라는 게 있고요. G마켓에는 복수 구매 할인, 판매자 스마일 캐시, 후원 쇼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혜택들, 고객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설정을 원하면 요 우측에 있는 왼쪽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내가 기간 언제로 설정할 건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로 할 건지, 스마일 캐시의 경우에는 몇 % 적립을 할 건지, 이런 기간들을 설정해 주시고 비용을 설정해 주시면 우리가 고객 혜택 서비스라는 걸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 혜택 서비스 아래쪽에 또 리스팅 부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G마켓은 포커스, 그리고 옥션은 프리미엄이라는 리스팅 부가 서비스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설정하실 분들은 프리미엄 또는 포커스라는 요 설정을 클릭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설정을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추가 정보와 고객 혜택 광고 부분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별 표시 다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버튼 클릭해 주세요. 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정보 한번 더 확인하라고 나와요. 자, 이때 상품명, 이미지, 판매자 부담 할인, 판매 가격. 자, 파란색 버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확인 완료 버튼 바꾸시고 최종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상품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등록은 약간
자, 5분 정도 이제 노출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등록된 상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등록 수업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나의 연관된 상품을 한 번에 노출할 수 있는 상품 그룹핑이라는 거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예전에 우리 상품 등록 되어져 있는 상품들 보면 이렇게 옵션이 여러 가지에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1.0이라는 주문 옵션의 방식인데요. 자, 최근에는요. 요 주문 옵션이라는 게 설정되는 상품들도 있고요. 설정이 안 되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이 2.0 상품들은 다 단품으로만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단품으로 등록하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가 더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그룹핑이라는 걸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핑이 되어져 있는 상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상품이 그룹핑이 되어져 있어요. 자, 상품이 미니 각 티슈가 있고 롤 휴지가 있고 냅킨이 있고요. 각 티슈 중에도 뭐 사이즈가 250매짜리가 있고요. 뭐 280매짜리가 있고요. 되게 다양하죠. 다양한 브랜드. 비슷한 상품들을 이렇게 묶어서 고객들이 이 상품도 구매하고요. 이 상품도 구매하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작업이 바로 그룹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연관된 상품을 한꺼번에 노출하기 위해서 이 그룹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먼저 G마켓 상품은 G마켓 상품끼리, 옥션은 옥션 상품끼리 그룹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는요, 최대 50개의 상품까지만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 중분류의 상품끼리 그룹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배송 조건 상품끼리 그룹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 19금 상품일 경우에는 19금 상품끼리만 그룹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룹핑 설정하는 방법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 판매자님들은 상품을 다 등록하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룹핑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상품 ESM 플러스 등록했던 그 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왼쪽에 상품 등록 아래쪽에 상품 관리 2.0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품 관리 2.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리 페이지로 왔을 때 이제 우리 여기에 상품 리스트들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리스팅된 상품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검색하기 버튼을 먼저 한번 클릭해 주시면 쭉 상품 리스팅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리스팅된 상품들 중에서 내가 그룹핑할 상품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위쪽에 있는 그룹 생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옥션과 G마켓 두 개가 보여질 겁니다. 자, 이때 옥션 한번, G마켓 한번 각각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G마켓이라는 그룹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 생성이라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 별 표시가 하나 있네요. 그룹명에 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상품 등록이던 지금 상품 그룹핑이던 우리는 별 표시 입력 값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그룹명이 뭐냐면 우리가 상품 등록 말고요. 그냥 컴퓨터 같은 곳에 어떤 폴더들을 만들죠. 뭐 A라는 폴더, B라는 폴더, C라는 폴더 이렇게 폴더를 만들듯이 그룹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판매자들만 볼 수 있는 그룹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들은 이 그룹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 보기 쉽게 그룹명을 하나 뭐 작성을 합니다. 뭐 무료 배송, 화장지, 몽땅 뭐 이런 식으로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룹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자, 노출 형태를 리스트형으로 할 건지 이미지형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형은 가로로 긴 형태고요. 이미지형은 세로로 긴 형태예요. 자, 원하시는 형태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상품들, 어떤 상품들을 내가 그룹에 추가할 건지 쭉 선택해 주시고 그룹에 추가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이냐면 내가 처음에 선택한 이 상품과 동일한 카테고리, 동일한 배송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동일한 카테고리가요, 카테고리 중분류까지만 동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상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품을 보면요, 각 티슈 상품이 보여지죠? 자, 각 티슈 상품의 카테고리와 배송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생필품, 화장지, 물티슈, 화장지, 배송 조건은 무료 배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상품들, 그룹핑이 되어져 있는 지금 자, 상품들 중에서 쭉 내려가서 그룹핑 되어져 있는 요 냅킨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품들 중에서 자, 냅킨 한번 검색해서 자, 이 판매자의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못 등록이 됐네요. 자, 여기 점보롤이라는 카테고리의 상품이 하나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배송 조건은 무료 배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상품들이 자, 여기 냅킨 상품이 보여져 있고요. 쭉 상품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상품이 이 상품인데요. 같이 묶여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상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나 더. 자, 여기에 있는 이 상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카테고리 보니까요. W는 생필품, 그 다음에 화장지, 물티슈, 키친타월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되어져 있는 상품입니다. 쭉 내려가서 자, 또 이렇게 그룹핑이 묶여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룹핑이 되기 위해서는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배송 조건이 같은 상품들만 그룹핑이 될 수 있다. 무료 배송인 상품은 무료 배송인 상품끼리, 유료 배송인 상품은 유료 배송인 상품끼리, 또는 조건부 무료 배송인 상품은 조건부 무료 배송인 상품끼리만 그룹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상품들 쭉 리스트가 나왔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그룹 내 상품들이 이제 묶여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그룹핑이 설정이 완료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룹핑의 장점, 가격대 범위가 상관이 없다. 자, 지금 판매가가 190원짜리랑 1,900원짜리 상품을 이제 같이 우리가 묶어서 판매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실 때 가격대에 대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뭐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면 5,000원부터 15,000원까지 이렇게 가격대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상품 등록 2.0에 그룹핑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가격대의 범위가 상관이 없어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배송 조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룹핑이 설정이 완료가 되면 고객들이 한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연관된 나의 상품들을 같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록 후에 반드시 그룹핑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상품 등록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우리가 ESN 플러스 이제 이용하시다 보시면요, 개선 사항이나 또는 요청 사항 이제 요청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ESN 플러스 들어오셔서요, 오른쪽 상단에 우리 문의
문의 채팅 상담이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ESM 플러스 문의하기 게시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라이브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동일한 시간에 우리 15시부터 17시까지 이제 수업 라이브 교육이 있는데요. 구독과 알림 그리고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